2022학년도 고2 여러분들이 이제 되실 때 제목이 더 치열하게 공부하자고 했거든요. 고1은 치열하게 공부했나? 한번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 마음의 소리로 얘기를 해줘.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2 때는요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저 2022학년도 우리 학원 이제 국어 컨셉이 더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더 빡세게 시키겠다. 아니야? 왜 고개를 가로저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고2 국어라고 나왔지만 이게 고2 국어가 사실 잘못된 얘기다. 국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없어져요. 고2 때 가면. 무슨 말이지?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우리 1년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강동구 기준인데 뭐 1학년 교과서가 작품만 좀 다르고 다 내용이 비슷하다는 건 누누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배웠나? 문학 배웠던 것 같고, 독서 이런 지문도 있었고, 문법도 좀 들어갔었고, 독서도 들어갔었고, 또 문학도 들어갔었고, 독서도 들어갔었고, 문법도 들어갔었고, 보니까 되게 널뛰기 느낌 아니니? 문학 배울 땐 문학 배우고, 독서 배울 땐 독서 배우고, 문법 배울 땐 문법 배우고, 거기에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학년 과정 보면은 점수가 이렇게 조금 뭐 편차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문법 잘하신 분들은 기말고사가 문제 없었지만 문법 어려우신 분들은 기말고사에서 와장창 깨지는 경우도 있었지. 그치? 분명히 중간고사는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기 때 점수로 1학년 때 점수로 그냥 반편성 해버리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능력들이 다 달라서 국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국어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좀 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2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볼 거고, 일단 여러분들 혹시 이게 뉴스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저 단어 알아? 이지적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지적이다. 되게 이지적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 그치? 쉽다? 라고 얘기다. 그럼 이 기사의 의도는 뭘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사의 의도는 제목까지 파악을 한번 해봐. 진짜 저게 쉽다라고 해야 되나? 이지적이다라고 한 단어를? 이상적으로 지적이다. 그래, 맞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맞아. 너 되게 이성적이고 지혜롭다. 이런 되게 칭찬이거든? 근데 어떤 학생이 이지로 알아듣고 되게 화를 내야 돼. 쉬워 보인다고 해서. 웃어? 그럼 이건 한번 해볼까? 고지식하다. 되게 고지식하시네요. 무슨 뜻일까? 이걸까? 하이 지식일까? 아니지. 뭐라고? 융통성 없다. 융통성 없고, 그치? 맞아. 그 의미 똑같아요. 맞아. 이게 뭐 불과 우리의 상황인데 내가 어떤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거, 이질적이다라는 질문들도 우리 1학년 과정에서 내가 이 질문 받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이 질문 분명히 광동구 어느 반에서 나왔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반대 어휘는 뭘까?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다의 의미. 이질적이다라는 의미는 뭐야 그러면? 그럼 다르다. 그럼 다르다의 반대 어휘는? 같다. 같다라는 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동질적이다. 이 정도 어휘는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어휘 처리가 잘 안 돼요. 그거는 제가 1년 동안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약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좀 합시다 우리.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야. 다 똑같아. 지금 모든 학년들이 똑같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세대들, 우리라고 하면 내가 포함되니까 너희들의 세대들,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 그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것도 많이 하지 않니? 이거에 대한 빈도수는 늘어나는데 책을 못 읽어. 책을 안 읽어. 혹시 학교에서 수행평가했던 거 말고 뭐 이렇게 읽으라고 해서 읽은 거 말고 자발적으로 책을 읽은 사람 올 한 해. 지원이 어떤 책 읽었어? 사피엔스. 언제? 저번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네, 2학기 중반. 동건이는 뭐 읽었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혹시 다른 분들? 그러면 자, 요로 현상 뭐라고 요약할까? 지금 요 현상. 책을
안 읽는다? 이 정도로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그건 이따가 뒤에 연결해서 얘기할 거니까 책을 잘 안 읽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고2 국어 과정에서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오리엔테이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고2 국어 과정에서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국어 1, 2, 3으로 이렇게 1-1, 1-2, 2-1, 2-2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뭐 배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라고 해서 한 거는 우리가 배웠었죠. 그럼 2학년, 3학년 때 뭐 배울까? 국어 또 배울까? 과목 선택들. 선택별, 그치. 뭔가 더 세분화 시켜갖고 자, 어떻게 나누는지 아는 사람? 화자. 화자 언어 독서. 고전일기. 고전 읽기도 있어. 또 심화국어도 있고 또 화법과 전문. 화법과 작문도 있고 또 중요한 거 안 나왔다. 문학 그리고 독서 맞아요.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플러스 알파로 심화국어랑 또 고전 읽기라는 과목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택 과목인데 등수로 평가되는 거 있지. 상대평가로 평가되는 거. 그거는 요 네 과목만 평가가 돼요. 고전 읽기나 심화국어는 A, B, C, D, E로 평가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에서 보자. 여기 경민고 있고 의어고 있고 의고가 없구나. 그리고 광동고 있고 자 경민, 광동, 의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세 학교 중에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학교가 어딜까? 광동일까? 경민일까? 기억은 기억인데. 자, 이게 사전 구성 원리거든. 경민이야? 사전을 우리가 경민. 경민이야? 모르겠네. 난 광동인 것 같은데. 단모음부터 해요. 고에 아 붙어서 알겠지? 경은 여잖아. 이중모음이잖아. 그죠? 그럼 광동고에서 2학년 기준이 올해 2학년 기준이고 뭐 배웠냐 볼까? 문학. 이 한 학기 동안 배워요. 1학기에. 2학기에 뭐 배울까? 광동 예측해보자. 응? 독서. 맞아. 자, 그 다음에 경민 예측해보자. 우리 1학기 원서가 뭐 배울까? 야, 영서부터 해도 영서를 뭐 배울까? 어차피 하나는 너가 할 텐데 뭐. 뭐 배울까? 영서야. 말하기. 뭘 말하길래 죽을래? 문학 배워. 자, 원서가 2학기 또 해볼까? 독서인데 문학 배웠다 또. 과목은 독서인데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어요. 올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요 과목 구성이라던가 가르치는 부분들은요 1월 달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다시 해요. 그래서 과목 결정도 되고요. 그 순서도 결정이 되고요. 내용도 결정이 돼서 아직은 몰라요. 참고 삼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의고는 없으니까 의고는 독서부터 배우고 문학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자 의어고 실기 뭐 배울까? 문학. 맞아요. 문학 그리고 독서. 자, 뭐 배워? 문학과 독서예요. 우연일까 아닐까 이거는. 모든 학교가 문학 독서 배우네. 우연일까 아닐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고3 과정에서 한번 이거 이제 모의고사 얘기로 얘기할 건데요. 잠깐만요. 내가 요거를 넣는다는 거 깜빡해갖고. 여러분들 그 고1 때 모의고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1 모의고사 80분에 몇 문제 줬었지? 국어에서 45문제. 자, 아까 네 가지 영역이라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화법과 작문,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가 문법, 그리고 16번부터 45번까지가 문학이랑 독서. 그럼 문학과 독서는 몇 문제씩일까? 15문제, 15문제씩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고2 때도 동일하긴 해요. 근데 고3 되면은 혹시 올해 고3 여러분들 선배들 수능 어떻게 봤는지 뭐 들은 사람 혹은 아는 사람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화작이랑 문법. 맞아요.
공통 영역이 있고요. 선택 영역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고2 되면 아직 그때까지 영향은 없어. 근데 왜 학교들이 문학과 독서를 2학년 때 그렇게 집중 배치를 했냐면 요 고3 때 배우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공통 영역에서 문학 나오고요. 독서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 17문제, 17문제예요. 자, 45문제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문제? 그럼 몇 문제 남지? 11문제가 선택 과목에서 갈려요. 그러면 무슨 과목으로 갈릴까? 앞에서 4가지 영역. 언어와 매체와 그리고 화법과 작문. 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1 하는 거예요. 언매라고 하는 저 과목에서는 문법 배우는 거예요. 언어 부분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는 방법, 쓰는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택 1 해갖고 11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게 수능의 체제예요. 자, 이 체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미리 2학년 때 문학과 독서를 먼저 끝내놓고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고 줄 거란 말이야. 물론 선택 과목에 맞춰서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3 때는. 고3 때는 이제 뭐 EBS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그런 전국 단위 교재가 나와갖고 그거를 업매 시간에도 하고 학법 작문 시간에도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목만 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과 독서라고 하는 이 파트가 공통 영역으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특히 여러분들 문법하기 좀 힘들어 하잖아. 그거는 잠깐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 독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단순히 우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뭐 공부해야 될까? 나와 있지? 문학 공부해야 되고요. 독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문학 공부 어떻게 할지, 독서 공부 어떻게 할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해봅시다. 자, 문학의 교과서 차례거든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요 5단 구성이에요.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각각의 대단원에 문학 교과서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 안에 있는 작품들만 좀 다르지. 근데 작품이 어떤 느낌이니? 1학년 때랑 비교했을 때 그냥 느낌적인 느낌. 복잡하고 또 많아졌어. 맞아. 이거 한 학기 동안 다 배워야 돼. 그리고 한 학기 뭐 다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겠지. 학교마다 그 차이는 있겠죠. 혹시 뭐 아는 거 있나? 여기서 아는 거 있나? 메밀꽃피 무렵? 메밀꽃피 무렵은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알아? 장르로 보면은 문학의 갈래로 얘기하면 드라마? 드라마로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소설로 아는 사람이 있지. 그렇죠? 그게 이렇게 장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목매가 응? 제목매가 파수꾼도 있네. 그치? 그리고 방광고 너무 많아? 광장 송민국. 동동 제막매가 동동 송민국 시조 내 편에는 분명히 배웠던 것도 들어가겠지? 동동? 그럼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고? 위에 여기 한국 그러면 학교에서도 만약에 이 교과서를 채택하신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 저 제막매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웠을 텐데 그죠? 모든 학교에서 또 가르쳐 줄까? 그냥 대충 한 번씩 듣고 훑어볼까? 나는 안 가르치고 다른 작품 가르칠 것 같아. 제목매가 대신 다른 향가 작품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송민국이라고 하는 저 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운 학교 있고 안 배운 학교 있잖아. 선생님이랑 했던 친구들은 광동고 같은 경우는 그냥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그냥 가사 읽어야 돼 라고 했을 뿐이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예 시험 범위로 잡혀있던 학교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요. 가사를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이 차이. 가사가 되게 어렵거든. 어려운 친구는 어렵고 쉬운 친구는 쉬워.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도 좀 다시 한번 좀 그 방학 동안에 좀 연습도 해야 되고 가사 읽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시조 읽는 연습도 해야 되고 고전만 읽는 게 아니라 현대시까지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문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다 외우려고. 물론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건 내가 좋다고 했지. 하다 보면서 외워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니까 외워지는 거지 막 처음부터 외워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학은요. 자, 그래서 문학 파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문학 개념부터 공부 다시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문학 개념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제가 테스트 통해서 다 이렇게 판별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개념어 정리가 됐는데 또 이런 거 또 내가 수업을 안 해줘도 되잖아, 사실. 그치? 근데 또 이제 문학 작품 암기하신 분들은 그 암기는 지양합시다. 당분간은 그냥 처음 보는 작품에서 어떻게 시를 읽어낼 것인지 그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2학년 때라도 그런 부분들 좀 교정을 해서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그 연습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신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으면 외우면 되지. 그때 외우는 건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처음부터 문학 작품을 외우려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현대 고전을 넘나들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현대 할 때는 현대하고 고전 할 때는 고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지만 넘나들면서 문학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읽힘을 당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읽어내야 돼.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도 좀 정리하면서 문학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해놔야 여러분들 남은 기간들이 좀 편하실 거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독서 교과서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2학년 2학기 때쯤 혹은 1학기 때 독서 과목을 채택하는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서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까 경민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독서 시간인데 문학 가르쳤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관계없어.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독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서의 느낌과는 좀 달라요. 그 비문학 지문 긴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요 과정은 지금 요 독서의 본질, 독서의 계획과 태도, 독서의 방법,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수행평가의 느낌은 있어. 수행평가에서도 여러분들 독서 계획 세우죠. 독서 감상문 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눠서 독서 계획 세워서 책을 읽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감상평 쓰죠. 서평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독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맥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맥락은 수행평가에 적용되는 맥락이지 여러분들 수능이라던가 혹은 학교 시험에 적용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독서의 개념이 어디 있어 사실. 여러분들 배경지식 동원해서 읽을 게 있었니? 없지? 모의고사 치렀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눈여겨볼 수 있겠지. 요렇게 인문예술 분야의 글이다 혹은 사회문화 분야의 글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다 이 정도로 영역 정도는 좀 나뉘어지면서 글을 읽는 연습은 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 읽는 연습이지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지문을 외울 수는 없어요. 똑같은 지문 안 나오니까 독서는 더더욱가나. 그럼 독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이건 개념어도 없고 개념 잡을 것도 없는데 그 부분을 이제 독서 파트는요. 이게 다 결합돼야 돼요. 어휘력부터 독해력부터 사고력부터 해야 국어 실력이 올라가요. 어휘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한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한자어를 어떻게 읽고 내 걸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한자어는 동음이어 많잖아. 맥락에 따른 그 한자어의 의미를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독해력 같은 경우는 아주 긴 문장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몸에 배워서 그 문장들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 내용은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행간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찾으려고만 하면 안 돼.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독서 파트가 좀 준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런 우리가 태도를 좀 지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학년 때까지도 혹시 이렇게 적용되지 않았니? 중학교 시절의 습관처럼 이제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지 않았어? 다들 끄덕이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또 중학교 때 우리 시험 잘 봤으니까 고등학교도 잘 보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혹은 세 번째가 중요한데 야 이거 국어 뭔가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틀려. 근데 이상하게 맞는 경우도 있어.
그럼 모르는 거야. 알겠지? 확실하게 자기 걸로 소화가 안 되면 모르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향해 봅시다. 평소에 공부하셔야 돼요. 국어는 평소에 지문 읽어야 되고 평소에 공부하셔야 돼요. 또 상대평가 산출. 중학교 때는요. A, B, C, D, E 90점, 80점, 70점, 60점으로 딱딱딱딱 나눴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호되게 당했잖아. 상대평가. 그쵸? 상대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에서 이 문제가 이 지문이 이 시험이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평가 얘기는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지금 등급이 뭐 이렇게 낮아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위로가 아니라 5등급 나왔다고 못한 거 아니야. 평균이야, 여러분들. 평균만 하면 되지 뭘. 안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왜?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좀 더 잘 나오면 좋잖아. 그렇지? 3등급 나왔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어. 12%도 3등급이야. 얘들아. 12%도. 상위 12%인데 3등급이야. 말이 돼? 근데 되게 낮아 보이지. 3등급 하면은. 아니야. 12%야. 상위 10%에 가까운데. 1등급은 상위 4%가 적용되니까 이 상대 등급에 물론 이제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좀 깐깐하게 하고 학교 문제가 너무 쉬우면 수행평가에서 다 깎으려고 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면 다 100점 맞아버리면 수능에서는 이게 등급을 다 올려주거든? 다 같이 100점 맞잖아? 그럼 다 같이 1등급이다? 근데 내신에서는 다 같이 100점 맞으면 다 같이 9등급이다? 그게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잘 챙기고 항상 눈을 강조하잖아. 그치? 그리고 시험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내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꼭 판별해서 피드백해서 스스로가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할지 그게 2학년 때는 더 요구가 돼요. 왜냐면 1학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 배웠다가 문법 배웠다가 어때요? 왔다 갔다 했었지.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문학 한번 들어가면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다 문학이야. 저 거기서 만약에 처지기 시작하면은 문학 한번 처지면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는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확실히 딱 정해야 될 것 같아. 시험 끝나고 바로 수업을 하는 걸로. 항상 우리 뭐 쉬려고 하잖아. 아니 피드백을 언제 해야 돼? 얘들아? 한 달 뒤에 피드백하면 좋아? 그 기억이 남아? 아니지. 시험 끝나고 뭐 시험 기간에 할 수 없으니까 와서 피드백하고 잠깐 가면 되잖아. 아니면 온라인 열어줄게. 온라인으로 들어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시험 피드백은 꼭 할 거니까 시험 끝났다고 막 이렇게 막 저 오늘까지는 쉴게요. 이런 얘기는 좀 지양합시다 우리. 요 얘기는 잠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광동고의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지문이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 지문이 바로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이게 뭐 전체적인 내용도 선생님 모르는데요? 아니 그냥 딱 요 부분만 읽고. 요 부분의 지문을 읽고 나서 이 정도 지문이야 그냥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문장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5줄 뒤에 끝난다. 하나 둘 셋 넷 5줄 뒤에. 너무 길지 않니? 그치? 읽으면서 혹시 여기 길다라는 거 느꼈어? 느꼈니? 아니면 그냥 읽었어? 그러면 자 어휘는 어때? 혹시 모르는 단어 원석이 혹시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어? 처음 보는 거니까 없어? 그래?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단어들이에요. 요 단어들에 대한 질문 들어왔었거든요.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요 단어가 질문이 이거 무슨 의미예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던 친구들한테는 요 지문이 어떻게 보일까? 일단 처음에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지. 그래서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글이 읽혔을 거야. 이러면은 글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지. 그래서 어휘의 중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독해의 중요성. 여러분들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일단 제대로 읽어야 돼요. 문학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요 고2 수업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안내할게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목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열리고요.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 동일해요. 이제 앞으로. 근데 4시간 동안 국어 한다는 게 아니라 4시간 동안 뭐 한다고요? 문학하고요. 독서할 거예요. 국어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 2과목 배우는 거야. 이제. 아니야? 국어 하는 느낌이야? 선생님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이요? 네. 힘들 것 같아? 학종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어? 목요일 시험 시간표가 다 바뀌겠지? 선생님 그러면 일요일도 매주 가요? 아니야. 일요일은 수시 편성을 해갖고요. 필요할 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과제에 대한 뭐 풀이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겠죠? 좀 바뀔 예정이에요. 한 3월 달까지 일단은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이 부분이 좀 달라진 거고 컨셉이 있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자는 컨셉이야. 공부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목요일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도 과제 내주면서 지문 매일 뭐 아니면 이틀에 한 지문씩 이렇게 꾸준히 읽어 나가고 꾸준히 어휘 테스트도 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아져. 그리고 1학년 동안에는 저만 이제 수업을 들어왔다면 이제 그 위에 다른 고등부 선생님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늘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 근데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할 거고 여러분들 실력 검증을 위해서 알겠죠? 그리고 내년도 수업부터는 승훈 쌤이랑 저랑 같이 수업을 그러니까 2과목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매주 이렇게 좀 하프 모의고사라고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2과목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2분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서로 능력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겠지. 난 뭘 잘하는 거 같니 그러면? 문학 잘하는 거 같아? 우리 승훈 선생님이 더 잘한 거 같은데. 친절한 카리스마. 왜 딱 맞지 않아? 이거 누가 썼냐면은 원장님이 써줬어.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수업이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설명을 좀 드릴 거. 힘들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힘들어.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안 그래? 이제 중학교 T는 다 벗어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대학원에서 우리 고2 국어 쪽 준비하시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 어휘력도 체크하고 독해력도 체크하고 준비하면서 나갈 거니까 같이 한번 좀 해봅시다.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테스트를 좀 할게요.